오늘도 내일도 너드하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사는 슈퍼넛 조이원. 임유진입니다. 네, 저는 늘 아침으로 국물 같은 그런 따뜻한 걸 먹고 싶어요. 평소에 뭐 먹고 오죠? 한식이요. 한식. 그러니까 몇 첩 반상 이렇게. 저는 사실 약간 아침밥을 애매하게 먹지 못하고 이제 사무실에 올 때 항상 희원님한테 던킨 아침 메뉴가 있어요. 세트 메뉴인데 그거를 늘 시켜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까? 하면서 해피포인트 앱을 틀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죠. 네, 특히 화요일, 목요일은 해피 오더 데이라고 해서 배달비 프리. 그러니까 꽤 땡기죠. 시키지 않으면은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희연님들 저를 저지를 하죠.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던킨이 걸어서 1분? 네. 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배달비 무료 혜택이 그다지 뭐 큰가요? 아니 그냥 뭐 저는 배달을 받으면 오히려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런 부담스러워요. 이유를 빙자해서 먹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유진님이 아침에 이 던킨 이거 시켜 먹을까 했을 때 네. 바로 한 번에 동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죠. 정말 그날은 희연님이 뭐 떨어져 있는 주말 내내 삼시세끼를 거의 한식으로 먹어서 한식을 미워하는 단계가 됐을 때 제가 던킨 아침 어때? 라고 하면 오케이 하는 그런 정말 잊지 않는 날. 그래서 가끔 유진님이 울분에 차서 저한테 네. 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울분까지는 아닌데 좀 이제는 좀 던킨 먹을 때 되지 않았냐. 한 번쯤 먹어줄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유진님이 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잖아 이럴 때 네. 미안한 마음? 네. 그때서야 깨닫곤 해요. 하여튼 저랑 희연님은 입맛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던킨 그때 시키는 거를 제가 반대를 꼭 하게 되는 이유가 네.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만나서 배고프다 뭐 먹을까 뭐 이거 시킬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쯤이면 한 10시? 뭐 한 15분? 10시? 근데 10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있으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핫도그에 네. 아침부터 돈을 많이 써야 하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점심 저녁에 보태서 화려하게 먹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한테는 그냥 굳이 그런 핫도그라기보단 약간 빵 중에서도 밥답게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서 나오는 그런 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핫도그가 아니라 이건 밥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핫도그가 밥이 될 수 없어요. 하여튼 이런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끼니 때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슈퍼너드 8화 오늘의 주제는 한식, 양식, 뭘 먹을까? 입니다. 근데 가운데 한식 vs 뭔가 그런 이렇게 싸움 구도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진짜로 한식파고 네. 유진님은 양식파죠. 저는 양식파라고 딱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양식파 맞잖아요. 근데 한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이지. 근데 무슨 파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는 진짜로 거의 유진님이 보기에 네. 한식 러버라고 저를 맨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가로치고 국물 러버. 그리고 제가 유진님을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이거는 한식을 먹어야 될 타이밍인데 네. 자꾸 양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서로 약간 음식에 대해서 좀 다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님은 한식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한식은 일단은 밥, 뭔가 힘을 내기 위해 먹는 든든한 무언가.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밥이죠. 쌀밥. 쌀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김치. 약간 김치랑 밥 먹는 순간 이제 딴 건 다 먹었다 이런 느낌 딱 들죠. 저는 입안이 딱 그걸로 세팅이 되는 거죠.
밥이랑 김치 있다고 해서 한식은 아니고 저는 국물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국물은 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김치 없어도 돼요. 김치가 없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데? 한식이라고 했을 때 김치가 없는 게 어떻게 한식이라 할 수 있죠? 네, 저는 그렇고 네. 그래서 김치는 물론 아, 아주 중요한 한식 구성 요소입니다만 저는 사실 밥 먹을 때 항상 김치 이만큼씩 먹기 때문에 유진님은 진짜 김치 좋아하죠? 네, 약간 먹으면 이거 한식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진님 되게 의외였던 게 네. 뭐 양식을 주로 즐기잖아요. 뭐 먹고 네.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한식인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근데 온갖 종류의 김치를 잘 즐기는 게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김치를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 그다음에 고들빼기. 열무김치. 고들빼기도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 그냥 그런 약간 고추 가루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무친 그런 싱싱한 야채, 그 김치라는 그거에 저는 일단은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저는 김치를 좀 몰아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저는 바람은 김치를 빵 위에도 얹어 먹고 싶은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외국인들 그렇게 먹던데. 근데 머릿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거는 어렸을 때 이게 조합에 대한 학습이 밥과 김치가 함께 되는 그 학습이 되어버려서 약간 빵을 먹는 날은 김치는 잠시 접어두자 이런 타입인 거죠. 하지만 김치는 매우 좋아합니다. 유진님이 생각했을 때 양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빵이랑 빵. 우유. 저는 우유를 빼놓지 않아요. 이런 유제품. 유제품. 희연이는 유제품 진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몰아 먹는 스타일이에요. 뭐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치즈 먹는 날은 치즈로 팍 하고 치즈로. 김치 먹는 날도 마찬가지로 김치 막 구워서 먹고 뭐 찌개 먹고 뭐 먹고 또 좀 너무 몰아치는 거 아니야? 자주 그냥 종종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한식 세계에서는 김치가 그렇게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을 만큼 뭐 다른 한식 분야가 저한테는 더 큰데 그런 것처럼 근데 희연님은 김치 유제품이 가지고서 같은, 요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김치를 말아가지고 꽁치 김치찜도 하고 김치찌개도 엄청 많이 끓이고. 맞죠? 뭐 김치 볶음 뭐 김치 말이국수 맞아. 김치 김치 말이국수 부침개. 진짜 맛있게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치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오코노미야끼도 김치로 해봤고 김치로 할 수 있는 거 많죠. 근데 뭐 매일매일 김치가 없다고 해서 저희 한식 세계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다. 그럼 희연님한테는 양식이 뭔가요? 이게 되게 궁금한데. 저한테 양식은 유진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그걸 먹었을 때 네. 밥처럼 안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양식이에요. 에?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스테이크랑 네. 뭐 이렇게 메시드 포테이토랑 버터 이런 거? 그런 걸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아. 밥이랑 국물을 이렇게 딱 먹어줘야 한 끼 먹었다 이런 느낌이고. 김치가 아니라 밥이랑 국물. 근데 스테이크랑 메시드 포테이토로는 이런 수프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 스테이크랑 밥을 먹는다면 이거는 된 건가요? 근데 한식처럼 즐겨줘야죠. 그러니까 밥이랑 스테이크로 하면은 거기까지는 양식인 것 같고요. 밥이랑 스테이크인데 거기 된장찌개 있었다. 아니면 밥이랑 스테이크 있었는데 뭐 쌈장이랑 상추 있었다. 쌈장이랑 상추. 근데 쌈장 상추 있었다. 국물 있어야 돼 그냥. 뭐지? 그거라도 있어야 돼. 물김치 국물. 그때 비로소 이제 한식이 되는 거죠. 희연님한테 결국 한식은 국물이네요. 맞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희연님은 양식의 국물이라고 하면 스프가 있잖아요. 네. 스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진짜? 네. 그 양송이 스프, 옥수수 스프 정말 맛있잖아요. 디저트죠. 디저트? 네.
그래서 사실 옥수수 스프도 저희가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배고팠을 때 유치원에서 우연히 한 입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옥수수 스프를. 뭐 급식판에 조금 나왔나 봐. 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 너무 맛있어서 이 음식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성적이어서 못 물어봤어요. 아무에게도. 네. 그러고 나서 성인이 돼서 그게 옥수수 스프였구나 네. 라고 알게 됐는데 그거는 디저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아서인가요? 아니 그 옥수수 스프는 그렇게 달지만 않잖아요. 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이 아무래도 좀 가미돼 있죠. 근데 그냥 스프 그 가루를 사서 하면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그런 건가? 우유 맛이 나는 순간 나한테는 양식처럼 느껴지는 건가? 그러면 음. 빵만 먹는다고 하면? 완전 양식이죠. 왜 빵들도 종류가 막 위에 치즈 올라간 화려한 빵들도 있고 밥 대용으로 먹는 빵이 있잖아요. 호밀빵이라든지 왜 발효빵들. 완전 양식이죠. 빵이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먹었을 때 배부르다는 생각이 안 들고. 배는 차는데 머리로는 밥을 먹지 않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분류하는 그런 기준과 범위가 있잖아요. 네. 한식은 이런 음식들을 주로 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그 기준에 별 생각이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저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한식과 양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해주세요. 저는 한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밥, 김치고 김치와 어울리는 뭐든지는 다 사실 한식이라고 느껴져요. 예를 들면은 김치랑 어울린다고 하면 뭐 있을까요? 요새 뭐 음식점 가면 웬만한 데서 다 김치 나오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짜장면, 짜장, 라면 이런 것도 다 김치랑 먹잖아. 근데 짜장 그거는 짜장 밥은 한식 같아요. 왜냐면 김치 올려서 먹는데 짜장 라면은 약간 좀 정말 배고픈 순간을 잠깐 이렇게 즐겁게 느끼기 위한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저의 기준이죠. 그리고 양식도 저는 진짜 우유랑 빵? 샌드위치 같은 거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샌드위치. 샐러드 볼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약간 양식 같아요.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 햄버거, 치킨. 희원님은 치킨에 대해서 그 양식이라 생각하세요? 아, 치킨 저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후라이드 치킨류 약간 껍데기 두껍게 튀기는 게 있고 되게 요즘 얇게 굽네 스타일로 튀기는 오븐형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국물이 없어도 유일하게 한식으로 머리로 인식되는 게 치킨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치킨 중에 또 많잖아요. 뭐 저는 KFC도 한식 같아요, 그러면? 그렇진 않죠. KFC는 아니에요? 그러면 고추밭을 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희연님의 페이버릿 치킨이죠. 그거는 한식 같다. 그거는 한식.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치킨은 파티 음식. 네. 같고 진짜 양식은 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약간 그런 느낌. 되게 뭔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올려서 먹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뭐가? 양식? 네. 피자도 위에 막 토핑 많고 치즈 올라가고 빵에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한식도 왜 낙곱새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여러 겹으로 레이어가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낙곱새나 이런 거는 왜 하나 큰 요리가 기본이 돼서 거기에 내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면을 볶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식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밥을 좀 중점적으로 먹으면 한식이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떡살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먹겠다라고 하면 약간 그때부터는 또 살짝 애매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애매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한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먹고 다음 끼니에 한식 정찬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먹었던 게 한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끼니를 먹을 연달아서. 때 네. 한식이 먹고 싶어지면 네. 지금 먹은 끼니는 한식이 아닌 거. 맞아요. 특이하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연달아 그러니까 다음 점심 먹었으면 저녁에는 뭘 먹고 싶은가 했을 때, 한식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점심에 먹은 게 한식은 그닥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 그런 본인의 그런 다음 끼니에 대한 그런 상태. 네, 맞아요. 마음속에서 인지하는 그런 상대적인 거라서 되게 이거는 한식이고 이건 양식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낙곱새를 먹었는데 저녁에 한식이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날 먹었던 제 낙곱새 스타일은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을 먹었죠. 한식이 아니라. 되게 중구난방이네요. 그러니까 유진님의 한식, 일식, 중식, 뭐 양식 이런 기준은 이런 거. 네. 뭐 그다지 네. 일반적이지 않다. 네, 맞아요. 되게 상대적이고 사실 그날 무드랑 되게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 근데 양식은 되게 명확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양식 피자를 먹거나 버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 끼니에 절대 안 먹고 싶어요. 양식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팟캐스트 녹음한다고 이제 힘이 좀 딸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점심에 보통 제가 고기를 구워 먹자고 이제 사오거든요. 맞죠. 그럼 삼겹살, 목살, 그다음에 가끔은 항정살, 갈매기살, 오겹살은 잘 안 먹어요. 기름이 많아서. 그런 거 사서 먹으면 어떤 거랑 먹느냐에 따라서 얘가 한식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파티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는 거는 네. 막국수나 네. 김치말이 국수나 그러면 이제 파티인 거죠. 약간 근데 그거 한식 먹고 아니에요? 싶은 걸로만 구성된 세트는 약간 파티 음식. 상당히 그런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기준. 알겠습니다. 왜 어렸을 때 네. 친구네 생일 파티 가면 왜 그날은 약간 너의 생일이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어라 해서 막 진짜 맛있는 걸로만 다 구성돼 있는 식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맛있는 고기를 껐는데 그 옆에 막국수랑 김치말이 있으면 이건 맛있는 거에 옆에 맛있는 거잖아요. 이거 파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티 음식에 관해서는 한중일 양식 관계없다. 네. 섞이는 순간 이제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면 이제 파티. 저한테 일식은 딱 초밥이나 돈가스나 텐동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고, 한식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국물이 구성된 식사인가, 그리고 그 국물이 뭔가 속을 얼큰하고 시원하게 해주는가. 얼큰한 거. 근데 매운 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 못하잖아요. 네, 잘 맵찔이죠.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한식이고, 네. 그래서 한식은 제가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제가 한식이라고 잘 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식은 제가 약간 잘 할 수 없는 범위? 근데 희호님 집에서 돈가스도 튀겼었잖아요. 그건 일식이잖아요. 근데 약간 돈가스에 대해서도 일식이냐 양식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경양식 돈가스 이러니까. 네. 이렇게 옆에 양상추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슬라이스 해갖고 그 위에 약간 좀 마요네즈 풍 섞인 그런 소스 얹어갖고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식인가요? 양식인가요? 했을 때. 일단 양배추를 얇게 썰면 일식이죠. 그리고 양배추가 별로 없다. 네. 그러면은 양식이죠. 그리고 그 경양식처럼 그 소스가 뭔가 이렇게 뿌려져 있다. 네. 그럼 뭔가 경양식이죠. 근데 이거를 과연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거는 한국식 양식이죠. 그럼 그건 한식인가 양식인가 했을 때 참 어렵네요. 거기에 국물이 나오면 한식이죠. 깍두기가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좀 즐거워지죠. 저는 깍두기가 나오는 순간 한식이에요. 저는 미니 김치 같은 왜 거 나오면. 학교에서 급식 나올 때 그 깍두기 나오잖아요. 깍두기 나오죠. 조그맣게 썰어서. 그래서 깍두기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또 저한테는 그게 한식인지 양식인지 이렇게 나뉩니다. 약간 조금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깍두기가 좀 뻐닥한 스타일의 깍두기 있고 물 별로 안 생기고 네, 되게 조금 딱딱하고 나는 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어떤 거는 되게 그 빨간 그 국물이 되게 주로 보이는 거의 이 무가
약간 잘 흰 빛이 없어지고 약간 빨긋빨긋한 느낌이 들면 이거는 좀 한식이랑 좀 다른 아니 그게 한식 아니에요? 약간 난이도 있는 깍두기니까. 어떤 게 난이도가 있어요? 아니 국물 별로 없고 뽀짝한 스타일의. 그게 아주 난이도가 있는 한식이죠. 그건 난이도가 있는 한식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국물 있고 약간 새콤새콤하고 작게 맞아. 썰어진 거. 맞아. 그거는 약간 이제 그거는 이제 고민되죠. 그거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즐거움. 야, 일식 형태의 돈가스 집에서 한국 돈가스 집에서 나오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학교 급식에서도 왜 되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도 이런 기준이 되게 그날 기분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학교 급식 그런 데서 이게 짜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거는 좀 애매하니까 일단 한식적인 거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보통 양식 나오는 날은 모닝빵, 맞아. 딸기잼, 너무 즐겁다. 그 다음에 그 왜 스파게티, 그 다음에 뭐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거 이런 약간 그런 정확한 한 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식으로 한 상 차린 다음에 약간 애매한 거죠. 급식에서. 급식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 옆에 갑자기 깻잎지 나오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약간 양식과 그 위에 거를 좀 이렇게 딱 분류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기분에 따른 그런 분류인 거 잘 알 수 있었고요. 네. 뭐 우리가 서로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어느 부분이 네. 많이 다른가.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유진님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아침 식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아침 식사. 아침 식사에서 우린 극명하게 다르죠. 근데 아침 안 먹는 사람도 왜 여행 가거나 네. 하면은 조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 아침을 먹으러 나가잖아요. 네, 먹게 되죠. 유진님은 한식보다 양식 좋아하는데 네. 어떤 거 주로 담아요? 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막 좀 다른 거 안 먹고 뭐 요거트 일단 기본적으로 꼭 챙겨 먹고 그다음에 시리얼, 우유 말아서 시리얼. 호텔 조식까지 가서 시리얼을? 네. 저는 사실 호텔에서 시리얼이 관리된 정도를 가지고 이 호텔 조식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은 0점 조절을 한다고 할까요? 그 시리얼의 바삭한 정도? 네. 습기를 덜 머금은 정도? 네, 그런 사실 시리얼이 이렇게 디스펜서 같은 데 담아놓으면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습이 많이 먹은 시리얼이면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관리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약간 판단이 있죠. 저는 그 외에 바발같이 생긴 초코 색상 시리얼 좋아하거든요. 그거 괜찮죠. 그거 맛있고요. 그래서 그 시리얼을 저는 우유에 꼭 담아서 먹고 이제 그러면서 시작인 거죠. 시작. 저도 호텔 조식 가서 시리얼 먹는 것 중에 코코볼 같은 거 있으면 꼭 먹어요. 코코볼? 코코볼도 근데 전 사실 코코볼보다는 그 바발이 되게 진짜 조그마서 그렇게 녹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꼭 먹고 그리고 과일 먹고 요거트 그다음에 전 빵. 근데 빵인데 이제 어떤 빵이 있는가 좀 탐색을 하고 조그맣게 생긴 그런 바게트라든지 그 왜 이렇게 데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계. 그게 이렇게 돌아가죠. 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 올려서 이제 대표 먹는 거죠. 그때 저는 절대 식빵을 먹지 않아요. 이유는? 식빵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다음에 베이컨 같은 약간 짭조란 고기. 네, 그런 거 먹고 약간 조금 샐러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약간 샐러드도 조금 담고. 그러면은 애초에 첫 번째 접시부터 그렇게 담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웬만하면 왜 진짜 밥다운 밥은 잘 안 담는 것 같기도. 저는 어차피 아침에 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네. 호텔 조식을 딱 맞이를 하면 네. 일단 한 바퀴 돌아요. 맞아. 일단 한 바퀴 돌고 따뜻한 음식은 여기 핫푸드 섹션은 여기 있구나. 를 확인을 하고 일단 그 핫푸드 중에 먹고 싶은 거를 골라요. 그래서 뭐 좀 비싼 네. 호텔이다. 이러면은
온갖 그 나라의 네. 대표적인 음식들이 조금 있잖아요. 조금씩. 네. 왜냐하면 인도 여행자들도 있고 중국 여행자들도 그렇죠. 있고 한국 여행자들도 있고 하니까 뭐 한국 섹션에는 김치랑 밥 있고 일본 섹션에는 뭐 미소국 있고 초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섹션에는 도사라고 이 얇게 그 페인케이크 아닌데 그냥 달지 않은 그냥 반죽 바삭한 스타일의 얇게 크레이프처럼 네. 해서 그 위에 약간 커리 마살라 같은 게 이렇게 비벼진 그런 맞아요. 딥 커리 이런 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뭐 처트니 네. 그런 처튼이다. 찍어 먹어라 뭐 네.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따뜻한 음식 있잖아요. 네. 어쨌든 한식 왜 가리지 않고 따뜻한 음식 메인으로 하나 두 개 딱 집고 네. 그 다음에 국물 있는 아시안 그쪽에서 국물 있는 거 딱 가져오고 그거 일단 첫 번째 접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시도 저는 따뜻한 거. 고기 그러니까 이런 위주. 진짜 딱 밥을 먹는 거네요. 조식에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면 과일. 다섯 번째 가면 그때 이제 빵이랑 시리얼이죠. 빵은 정말 희원님한테는 거의 후순위네요. 완전 후순위. 그 주스 이런 거보다 후순위. 그 희원님은 제가 좋아하는 호밀빵이나 이런 거는 진짜 웬만하면 잘 안 먹겠네요. 왜냐면 그 앞에서 배가 다 찼으니까 그리고 거의 빵을 호밀빵까지는 거의 뒤쪽에 가서 먹는다고 하면 왜 매난한 빵이 아니라 약간 달짝지근하거나 뭔가 색깔이 강한 그렇죠. 디저트형 빵, 데니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트리류. 네, 그런 걸 드시겠네요. 네.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빵을 안 좋아해요. 디저트 빵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 우리가 많이 다르네요. 엄청 다르죠. 여러분은 지금 슈퍼너드를 듣고 있습니다. 슈퍼너드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보이는 팟캐스트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일단 세 끼 중에 한 끼를 건너뛰었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야 깨달았는데 네. 뭔가 하루 종일 쫓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네. 내가 지금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네.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한 느낌이 드나요? 네,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쫓길 일정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네. 뭔가 쫓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뭐에 쫓기는 거냐면 허기에 쫓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네.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네. 절실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아침을 저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간편하게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간편하다고 하면은 보통 저는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스타일이 호밀빵 아시죠? 딱딱한 거. 딱딱하진 않아요. 속안에가 생각보다 촉촉하고 겉에가 빡빡한 거지. 안에 뭐 견과류 들어간 거 없는 거? 저는 없는 걸 선호해요. 그냥 딱 네, 그 밀크 빵. 근데 좀 더 호밀 비율이 높아서 먹었을 때 좀 그러니까 사워도우 향기가 살짝 나면서 발효됐는데 그 호밀이 비중이 높아서 그런 어떤 곡물의 향기가 확 나는 그런 빵을 선호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산 건 아닌데 땅콩 버터 크림 아시죠? 네. 그 스킵 약간 그 뭐지 황토색의 네네 코스트코에서 거? 파는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거를 제가 산 건 아니고 큰 이모가 사줘서 저한테 대뜸 너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주셨는데 전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먹지 했는데 이 호밀빵을 사니까 제가 치즈를 얹어 먹다가 치즈는 또 어느 날은 좀 잘 안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땅콩 크림 버터 잼을 발라봤어요. 근데 무난하니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그 버터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땅콩으로 갈았는데 거의 그냥 버터 들어간 되게 부드러운 맛? 버터 맛이 안 난다면서요. 근데 그런 맛이 나서 땅콩 버터 크림인 거예요. 땅콩 버터 잼. 버터가 안 들어갔어요? 네. 아, 네. 땅콩 99점 몇 프로래요. 아.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간 거죠. 뭐 다른 게. 그냥 저는 사실 아침을 그냥 배고프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라 그래서 호밀빵에 그걸 발라 먹어봤는데 아주 좋아서 저는 아침에 그거를 주로 먹고 네. 그 다음에 간혹 정말
한식같이 아침에 좀 뭔가 김치스러운 게 먹고 싶다 하면 왜 얇은 피 김치만두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 제가 산 건 아니고 또 본가에서 이따가 혹시 가지고 오면 그걸 또 한두 알 돌려 먹는 게 또 맛있고 한식형 반찬이 잠깐 땡기고 그러니까 뭔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확 들거든요. 만두를 먹으면. 유진님이 본가에서 저런 제품을 챙겨오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호밀빵 같은 거는 스스로 사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 뭐 만두라든지 가래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사지 않는가? 아,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선호라니까? 그렇죠. 저는 만두는 제가 만두를 먹고 옛날에 체한 적이 있어서 만두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만두를 좋아해요. 고기 만두도 좋아하고 사실 김치 만두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한두 알 가끔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약간 좀 업되는 거죠. 근데 왜 스스로 안 사요? 살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기 전에 집에서 주셔서 그럼 홍일빵은 왜 사요? 호밀빵은 안 주니까. 아, 너무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호밀빵은 제가 주로 먹어요. 그냥 별로 입맛이 없건 뭘 먹고 싶건 그냥 먹는 거예요. 디폴트. 저는 아침으로 이제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네. 어머니랑 이제 한 달 뒤면 같이 안 살게 될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서 그 도시락을 싸시는데 네. 그 도시락에 포함된 뭐 반찬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저한테 몇 개를 반찬을 남겨두고 가세요. 그럼 전 즐겁게 아침을 먹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막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한 날도 있으니까 네. 그 반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네. 약간 나의 의무이다. 먹어야 되는? 이러면서 먹는 날도 있었는데 엄마가 은퇴를 하면서 네. 그 반찬이 아예 사라지니까 되게 아쉽고 길들여진 건가요? 오랜 시간 그런 것 같아요. 반찬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이거를 몇 첩이라도 차려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침에 한식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정말 노력을 해봤어요. 뭐 핫도그로 먹으려고도 해보고 빵으로도 해보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보통 그렇게 희원님이 한식을 안 먹고 아침에 그리고 오면은 거의 한 12시도 안 돼서 밥 먹자고 벌써부터 뭐 뭘 해 먹을까 하면서 막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해. 사무실 냉장고. 그래서 이것도 꺼내고 저것 때문에 먹고 싶은 게 막 한두 끝도 없이 많아지고. 근데 저는 이런 제가 되게 답답해요. 아니 뭐라 답답하진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저 입장에서는 뭐 아침에 저 빵 조금 먹고 오고 그러면 점심에 뭐 이거 먹자 하고서 의지를 다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좋죠. 그러니까 답답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엄마가 새끼를 되게 챙겨 먹는 거를 즐기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사실은 짜증이 나는 날도 많았어요. 요리를 한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니까. 그거를 지켜보면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요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면 괜찮은데 좀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하시잖아요, 요리. 정말 범위가 되게 다양하니까. 맞아. 새로운 거 그리고 계속. 뭐 어떤 날은 뭐 생선 네. 탕 네. 막 보곡국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세 끼 중에 한 끼면 괜찮아요. 근데 주말을 맞이했으니까 세 끼 다 진수성찬으로 해 먹어야 되는. 근데 그게 옆에 있으면 힘들거든요. 계속 시끄럽고. 근데 그러다가 이따금씩 엄마도 힘드셔서 주방문 닫는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신 날도 있잖아요. 네, 맨날 주말 올 때마다 아침부터 말씀을 하세요. 주방문을 닫을 거라고. 근데 절대 제가 닫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런 제가 싫어요. 아니 근데 싫어할 필요는 없는 게 되게 건강한 습관 같은 거라 뭐 본인은 요리를 해야 돼서 피곤한 거는 완전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욕구를 누를 수가 없는 게 좀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뭐 누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이거를 지금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이걸 먹어야만 한다고 했을 땐 그건 스트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밖에서 다 사 먹어도 되긴 한데 제가 먹고 싶은 그 정도로 사 먹으려면 네. 진짜로 돈을 팡팡팡팡 써야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뭐 제가 요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서 희원님은 아침에 네. 뭘 드시나요? 맞아. 저 아침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뭐 엄마가 차려준 밥.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제 없으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계속 밥을 했다니까요. 문제죠. 근데 옛날에 지금 한 몇 년간은 엄마랑 같이 살았지만 그 전에 잠깐 본인 혼자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잠깐은 아니고 한 3년 정도. 네. 그때는 아침에 뭘 드셨나요? 약간 약간 초보 시절. 3, 4년 혼자 살았는데 네. 딱 20살부터 네. 이렇게 쭉 살았는데 그때도 한식 해 먹었어요. 아침에?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시험 기간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산업 디자인이랑 뭐 기업가정신 이런 거 전공을 해서 딱히 그 2개 전공 과목 둘 다 네. 왜 공대생이나 아니면 인문대생처럼 딱 정해진 그 과목 시험 그 시간 막 이런 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미대 같은 경우에도 몇 주 동안 계속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뭐 약간 어떨 때는 빨리 뭐 크리틱 같은 게 끝나서 좀 빨리 마칠 수도 있고, 뭐 그날은 갑자기 수업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데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네, 다른 똑같은 단과대 학생들처럼 결국에 시험 기간에는 좀 바쁘거든요. 바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억에 남는 요리가 차돌박이 김치찌개가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그때 진짜 큰 냄비가 있었거든요. 네. 유진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 잘. 스테인레스로 된 네. 그 냄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늘 찰랑찰랑하게 끓였어요. 아, 뭔지 알 것 같다. 아,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찰랑찰랑하게 끓이면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때는 요리 초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양 조절이 잘 안 돼. 분명히 맛은 있어. 네. 근데 양을 늘 이제 다 끓이면 냄비 끝까지 그러면 보통 채우는 거죠.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 몇 끼를 계속 그 똑같은 걸 먹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늘 그렇게 냄비 한가득 끓여서 네. 계속 먹었습니다. 장복하듯이. 네, 맞아요. 와, 대단한데. 저는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벌써 한 이제 5년 차 되는 입장에서 사실 아침에 진짜 요리를 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전날 뭔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피곤하고 밥을 진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리고 피골이 상접해진 상태다 하면은 이제 눈이 시뻘개지면서 요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나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냉동실에 있는 얼려놓은 빵을 꺼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침을 그냥 후다닥? 근데 저는 그러면 슬퍼요. 아, 슬퍼지는군요. 네. 저는 되게 그 순간이 되게 즐거운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쫓기는 느낌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침 안 먹으면. 근데 늘 뭐 예를 들면 하루에 2끼를 좀 간단하게 먹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아침을 아예 안 먹은 날은 뭐 조금 배는 고프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좋겠다. 아침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많이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냥 조금 한 12시쯤 되면 평소에는 한 1시까지도 그냥 뭐 뜨뜻미지근한 상태인데 12시쯤에 우리 밥 먹을까? 라고 조금 얘기를 먼저 거는 편인데 그 정도의 차이죠. 저는 뭐랄까 이게 사실 욕구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식욕이라면 식욕. 근데 저는 양이 많다기보다는 그 맛있는 거를 먹고자 하는 그 욕구가 되게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스스로 되게 귀찮게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연구하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싸지 않잖아요. 꽤 많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거는 여러모로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음. 그래서 요리하는 거 먹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되게 보기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뭐 옷이라든지 네. 뭐 물건이라든지 막 그렇게 탐을 내지 않아요, 진짜로. 탐 같은 건 없으시죠, 거의. 네,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싶다 이런 것도 진짜로 별로 없고 네. 정말 막 뭘 가지고 싶어서 뭘 사고 이런 게 진짜 없는데 매일 그 끼니에 대해서는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기호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희원님은 칼국수에 대해서 칼국수.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칼국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었어요. 저한테 거부할 수 없는 존재고 칼국수라는 것은. 그래서 뭐랄까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춘천의 교동초등학교라는 그런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이사를 다른 데로 했었는데 네. 교동초등학교 한창 다녔을 시절이었어요. 학교 앞에 정말 작은 상가에 네. 칼국수집이 생겼거든요. 음. 여름에는 콩국수도 팔고. 초등학교 시절에 칼국수집이 생긴다는 걸 눈여겨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특이한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네. 급식 안 먹고 뭐 시켜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막 국물이 있는 그런 게 막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뭐지?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하여튼 정말? 그런 저학년 시절에도 칼국수. 교무실에 가면 종종 시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물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이런. 네.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국물을 좋아하냐면 초등학교 때 엄마가 네. 그 우동 네. 다시라고 요즘 파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땐 그게 흔하진 않았어요. 우동 다시. 저도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외할머니의 오빠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우동 다시가 외할머니 집에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동의 국물을 내는 사실 조미료예요. 그렇죠. MSG. 근데 외할머니가 그걸 엄마한테 줬고 네. 그래서 엄마가 물에 그거를 풀어서 예. 가끔 이제 국물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저한테 네. 그 보온병 있잖아요. 네. 거기 우동 다시 국물을 가득 채워서 줬거든요. 그럼 저는 그 쉬는 시간마다 우동 다시 국물을 한 잔씩 먹는 거예요. 몸에는 되게 안 좋겠죠. 그냥 짠 물이잖아. 그냥 물이죠. 뭐 그렇게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요즘에야 왜 한동안 막 되게 웃긴 그런 어떤 영상에 보면 왜 떡볶이나 뭐 그런 국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보온병에 이렇게 먹고 예, 거기다 담아갖고 텀블러에 이제, 먹고. 예, 오뎅 국물 막 마시고 그게 이제 이제서야 보편화된 그런 개념이지만 맞아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온병을 학교에 들고 와서 그거를 쉬는 시간에 마신다는 게 심지어 수업 시간에 먹은 적도 있어. 그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요. 음식 냄새잖아요, 사실. 빠. 네. 네, 그러면 다 같이 배가 고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 잔씩 나눠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그게 우동 다시인지도 몰랐고 엄청 맛있는 맛있는 어떤 거. 엄마의 비법 같은.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국물을 즐기던 저는 교무실에 늘 있었던 그 국물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엄마 손잡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 그 칼국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고 먹었는데 지금도 생각하기를 인생 최고의 칼국수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그 면이 정말 호들호들해. 호들호들. 얇고 그냥 먹은 것 같지 않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혼자서 일을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그만두는 거를 저한테 예고를 해줬어요. 이제 그만한다고. 너무 아쉬워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해서 제가 엄마를 그 어렸을 때 달달 볶았나 봐요. 어떻게 볶았냐면 네. 그 엄마 이 면 그 비법 좀 알아달라고. 집에서 만들어. 그래서 엄마랑 나랑 네. 같이 그 칼국수 집에 가서 아줌마한테
몇 번을 사정해서 물어봤는데 아줌마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비법이니까. 당분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저한텐 칼국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추억이 있고, 성인이 돼서까지 엄마가 모든 음식을 잘 하시는데, 네. 엄마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또 칼국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하나물 이사 오면서부터 칼국수를 연마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희원님이 거의 뭐, 웬만하면 주말에 장칼국수로 시작을 했잖아요. 연습을 많이 했었죠. 네. 왜 강릉에 가면 장칼국수 3,500원, 네, 맞아요. 뭐 7,000원, 8,000원, 만원 가는 것도 빨간 있는데, 국물에 약간 되직한 그런 느낌의 칼국수죠. 근데 뭔가 시원하면서도 맛있는 고추장 텁텁한 맛이 조금 덜 나는 네. 맛있는 최적의 칼국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어느 날 강릉에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이거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호들거리는 면, 후룩 들어가는 그런 면 느낌으로 네. 해봤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요즘은 수제비를 마스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항상 희원님이 장칼국수를 끓이면 실패가 없어요. 일단은 맛있어요. 저도 완전 인정하고 칼국수는 확실히 희원님은 잘하는 메뉴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좋아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저는 칼국수 취향이 약간 쫄깃거리는 면? 그래서 약간 덜 익은 면도 사실 좀 좋아하고 그거야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송칼국수의 그 뭐랄까? 쫀쫀한 맛? 쫀쫀한 맛. 네, 이렇게 반죽의 그런 찰기? 예를 들면 우동으로 치면 산욱기 우동. 네, 근데 탄탄. 너무 탄탄한 건 전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 탄탄한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걸 먹는 이유 정도로 생각할까? 저는 진짜 면으로 따지면은 네. 정말 들어가지도 않은 느낌? 예를 들면 부산에 가면 그 우동 국물 같은 네. 거에 완당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정말 호들호들한 피에 예. 만두피에 만두 손은 정말 손톱만하게 작게 들어가서 피가 이렇게 휘날리는 네. 느낌의 그런 국물 음식이 있는데 약간 국물이랑 떠먹었을 때 쉽지 않고도 호록 넘어가는 그런 재질 좋아하는 거군요. 전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완당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우동 같은 경우에도 산욱기 우동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면은 네. 거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죠. 사실 희호님이 칼국수랑 비슷한 결로 사실 샤브샤브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면 들어가서 좋아하죠. 어떻게 해 먹는지 좀 알려주세요. 희원님의 샤브샤브의 필수 요소. 제가 샤브샤브를 요리하나요? 뭐 국물을 따로 어디서 포장해서 사와도 집에서 끓여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저한테 흔한 풍경은 아니어서 거기에 뭐 집에 있는 뭐 버섯을 꺼내오고 고기를 또 좀 더 냉장고에서 꺼내고 그런 어떤 준비를 집에서 한다는 게 저는 되게 특이했거든요. 맞죠. 아직 샤브샤브는 저한테 네. 그 정복되지 못한 분야예요. 이제 막 시작한 분야인가요? 뭐랄까 유진님도 잘 알겠지만 칼국수 수제비는 제가 네. 밖에서 먹는 것만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샤브샤브는 아직인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미지의 영역.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사 먹는 게 더 맛있다, 더 풍부하고. 하여튼 희연님은 칼국수, 샤브샤브, 국물 이런 국물 베이스 음식. 샤브샤브 얘기할 거 있다. 아. 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네. 샤브샤브는 등촌이랑 네. 그리고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방이칼국수 방이칼국수 맛있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방에 살 때는 등촌 칼국수 원탑이었어요. 등촌 샤브 원탑이었고 네. 그래서 그 국물이 사실 그런 뭐뭐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보면 네. 고추장, 된장, 그 다음에 MSG의 그런 향연들인데 그게 정말 충격적인 맛이었죠. 조화롭죠. 그 네. 맛이. 그리고 그거랑 그 방이칼국수 본점에 가서 먹으면 또 그 맛이 완전 다르죠. 등촌이랑은 다른데
또 그 얼큰한 게 아주 즐거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칼국수를 연구하면서 네. 그게 다 빨갛잖아요. 빨갛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완성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샤브샤브 국물도 제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빠진 맛이 나. 뭔가 아직 MSG의 어떤 한 피스를 못 찾은. 네, 아직 못 찾았어요. 아마 미원일 수도 있고 네. 어쩌면 혼다시일 수도 있고 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그러면 유진님은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양식 쪽이었어요? 저는 돌이켜 보면 응. 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엄마 이제 언니도 있고 저도 있고 동생도 있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약간 부담이 있으시기도 했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어떤 모듈형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번 달은 이제 스프와 이제 모닝빵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달은 웬만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로 이렇게 쭉 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프에 모닝빵 찍어 먹는 게 되게 그때부터 밥이다라고 딱 어떤 시즌에는 어머니가 아침에 무조건 카레 밥이다. 그러니까 카레 밥만 이제 계속 어느 날에는 미역국 밥이다. 그러니까 달로 이제 단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 꼭 달까지는 아닌데 좀 길어지는 것들이 꼭 있었죠. 그러니까 카레는 어머니가 어느 집에서나 준비하기 좀 쉽고 그다음에 언제 먹어도 맛이 일정하고 그냥 밥만 따뜻하고 데워주면은 사실 이 과정이 쉽잖아요. 딱 만족스럽고 포만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스프나 빵 먹는 거에 되게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밥 먹는 거. 그건 밥이다. 네. 그럼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 딱 하나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전 대답했어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어떤 느낌의 스파게티? 지금도 똑같은데 볼로네제 스파게티라고 왜 고기가 이렇게 다진 고기 들어가는 그런 류 스파게티 아시죠? 볼로네제 약간 근데 어렸을 때 급식에서 많이 나오죠. 네, 볼로네제 네, 거의 약간 스타일이죠. 고기가 약간 이렇게 뭐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으개진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스타일의 스파게티 되게 좋아해요. 그거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있달까? 제가 좋아하는 맛이. 토마토만 좋아해요? 토마토를 일단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 예전에는 케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볼로네제는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케찹의 맛이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그 고기의 그 향과 그다음에 그 제가 좋아하는 약간 단단한 면, 알단테 스타일? 네. 약간 오독오독 약간.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되게 그런 만족감이 아주 좋은. 그래서 저는 심지어 자취할 때도 제일 열심히 해 먹었던 요리가 스파게티. 그러면 지금도 스파게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빠르고 약간 혼자 있는데 오늘 좀 약간 즐겁게 먹어볼까 하면 스파게티인 거죠. 그럼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거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한테 누가 물어봐도 늘 대답이 똑같았어요. 닭갈비. 제가 춘천 출신이기도 하고 닭갈비 맛있죠. 늘 저한테 약간 환상의 요리? 닭갈비. 시험 전날에는 늘 닭갈비를 먹었고요. 시험이 끝나도 닭갈비를 먹었어요. 그리고 닭갈비도 스타일 되게 많잖아요. 춘천 닭갈비. 춘천 닭갈비 스타일. 요즘이야 네. 뭐 치즈도 찍어 먹고 로제 스타일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닭갈비였죠. 그죠? 약간 빨간색이 이렇게. 그리고 막 큰 주걱 같은 걸로. 미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동그랗게 돌리는 거. 네. 사실 그게 눌러붙은 네. 탄 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몰래 이렇게 먹고 그랬죠. 희연님은 그 약간 누르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몸에 안 좋고 되게 나트륨이 응축돼 있는 네. 그런 바삭바삭한 걸 참 좋아하죠. 그것도 역시나 국물 엑기스가 아닐까. 결국에 MSG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진짜 문제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는 닭갈비였고 네. 지금은 유진님이랑 아까 이거 녹화하기 전에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 거 같아? 라고 유진님한테 물어봤더니 유진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희연님은 뭐
국물이죠. 국물이 있으면 일단은 맛있는 거예요, 희원님한테. 아, 저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초밥 좋아해요. 아, 유진님 초밥. 네, 특히 유부초밥. 저 유부초밥을 어렸을 때 항상 소풍 갈 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유부초밥 먹는 날은 약간 좀 기분이 뭔가 업돼요. 그러면은 유부초밥이랑 스파게티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까다롭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먹는 건 아니고 각자 먹어야 그것의 그 특성이 살아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네, 그렇고 이렇게 저랑 네. 오늘 그 먹는 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가 제목은 한식, 양식 뭘 먹을까 네. 이런 거였는데 뭐 우리 입장차를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잡소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그동안 화 중에서 가장 네. 신변잡기적인 어, 화가 될 것 그런 같긴 느낌이었어. 한데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우리는 진짜 먹을 거를 중시하죠.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보는 거,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먹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근데 우리가 구성하는 것 중에.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해 먹었죠? 사실은 이제 하남에 오기 전에는 이렇게 주방이 따로 같이 공용으로 이제 우리가 둘이 요리를 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어서 약간 밖에서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좀 몸이 전반적으로 살도 많이 찌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리를 그리고 한번 확 아팠을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요리를 좀 해먹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안 하다가 하게 됐고 희원님은 원래도 관심이 많았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주방을 크게 만든 공간을 우리가 사무실로 만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요리하자, 해먹자. 그래서 진짜 아침, 점심, 저녁을 되게 뭔가 임팩트 있게 먹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요리에 빠져 있을 때 있었잖아요. 네. 뭐 서울에 살았을 때 그래서 나는 한식, 양식, 중식 뭐 다 딸 거야 이러면서 그 조리 자격증 네. 학원도 잠깐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그 등록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시험을 못 치러 갔는데 하여튼 그때 한창 요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농사에 빠졌었고 그래서 육화에서는 농사 이야기를 하다가 난 농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리를 건너갈 거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요리가 저한테 좀 더 다가온 느낌이 들어요. 이제 사람은 본인이 말을 한다는 거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거의 다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나한테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 중요한 거다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통 사무실에서 유진님이 네. 계속 요리를 해주시다가 네. 이제 저로 조금씩 체인지 돼가고 있는 가고 것 같아요. 있는 왜냐면 중인 것 희원님이 좀 더 의견이 강해졌어요. 이걸 먹자 이렇게. 그전에는 좀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것 해서 제가 좀 딱딱딱딱 준비를 하는 편이었고 희원님 그냥 맛있겠다 하고 먹는 편이었는데 요새 갑자기 난 이걸 먹고 싶어 이러면서 아니 내가 할게 이렇게. 요즘은 강해졌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요새 우리는 아주 잘 먹고 있네. 네, 먹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맨날 슈퍼너드에 있는 코너. 네, 너드의 생각 한마디 코너인데 특히 오늘 이 한마디는 되게 좀 스페시픽해요. 되게 상세한 질문이죠. 한번 해주시죠. 아침에 우리가 오늘 순두부찌개를 먹었고 점심에는 버거킹을 먹었는데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 이거 마치 그거 같아. 왜 옛날에 수학 학습지 이런 거. 누구는 몇 미터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는 뭐 몇 초 뒤에 출발했는데 나는 몇 번째 순위일까? 막 이런. 누가 이길까? 막 이런 거. 어려운 질문 같은데 사실 되게 쉽기도 하네요. 왜냐면 아침에는 일단 순두부찌개를 먹었잖아요. 한식이죠. 네, 한식을 먹었어요. 그다음에 점심에는 버거킹을 먹었죠. 양식이죠. 그러면 한식, 양식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하루 중에 한 끼만 한식이어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한 끼, 그러니까 한식은 먹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저녁은 한식이 아니어도 된다. 그럼 뭐 어떤 특별한 음식을 슬퍼 보이는 먹고 싶으신지. 슬퍼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요. 희원님은 저녁이 뭐였나요? 저녁으로 먹고 싶어. 마음속에 전혀? 네. 아이고, 하기 전에는 약간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났는데, 얼큰한 국물. 지금은 네. 그 투명한 국물이 먹고 싶어요. 투명한 국물. 예를 들자면 뭐 오뎅 국물 같은 건가요? 아니면 잔치국수 오뎅 국물? 국물은 투명하지 않죠. 잔치국수도 투명하지 않죠. 투명한 좀 샤브샤브형 네. 그런 투명한 맑은 국물에 탕? 네. 맑은탕 샤브샤브 같은 국물이요? 네. 결국에 또 국물이 먹고 싶다는 거네요. 해물칼국수. 저는 열심히 우리가 팟캐스트 녹음도 했으니까 좀 이제 에너지를 내보자는 의미로 고기를 굽고 고기도 괜찮다. 막국수를 먹고 싶네요. 막국수 저도 괜찮아요. 근데 또 목이 조금 칼칼하기도 해서 국물도 저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유진님이 그런 국물 생각이 드는 건 저한테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너무 그동안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국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원래 안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저 한식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도 늘 그 외에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미소국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세뇌당해서 그렇다니까. 원래 제가 유진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네. 유진님은 맨날 저한테 희원아 뽀닥한 거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뽀닥한 거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뽀닥하다는 말을 안 쓴다고요? 네. 그게 그건가? 원래 있는 말인가? 찾아보자. 뽀닥하다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네. 봐봐. 유진님은 서울 사람이잖아요. 네. 봐봐. 뽀닥하다. 오픈 사전. 뽀닥하다라는 말은 빠듯하다의 전라도 지방의 말입니다. 국물이 뽀닥하다고 하는데. 유진님은 네. 서울 토박인데 예. 이 단어를 어떻게 쓰게 됐어요?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빠듯하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네, 국물이 그래서 유진님이 이 단어를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거 사전에 있네. 있다. 유진님이 읽어주세요. 뽀닥뽀닥하다. 북한어네요. 네, 왜 북한어를 쓰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 아버지께서 네. 그 춘천 토박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강원도니까 네. 이렇게 온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럴 수도 있죠.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네, 할아버지가 쓰진 않았는데, 네, 북한어로 형용사 뽀닥뽀닥하다는 물기가 있는 물건의 거죽이 거의 말라 매우 빳빳하게 굳어진 상태. 그러니까 약간 진짜로 말랐다, 국물이 없다 이런 단어네요. 그래서 저는 유진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유진님이 계속 저한테 뽀닥한 음식을 네. 요청을 해서 매우 난감했고요. 그래서 매우 힘들었고 네. 이제는 유진도 좀 촉촉한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곡물도 막 이만큼 말고 그냥 딱 그 외에 조그만 밥그릇에 마시는 정도는 마시는 쪽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네. 머릿속으로는 계속 국물을 먹고 싶지만 네. 건강을 생각을 해서 네. 바닥까지는 다 국물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약간 양심에 약간 일말의 어떤 여지는 남겨두는 정도로 국물을 즐기겠다. 네, 그리고 외가 쪽이 그 신장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맞아요. 딴 거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죠. 근데 계속 생각이 나요. 문제죠. 제가 옆에서 많이 뽀닥뽀닥한 음식을 권하는 걸로 대체를 해야겠네요. 네, 뭐든 적당한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슈퍼너드 8화 한식 대 양식, 뭘 먹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네, 얘기해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 네, 1시간 가량의 이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뭘 좋아하시는지 네. 이야기를 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나누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아, 우리가 정말 그 이메일이라도 남겨놔야 될 것 같아. 네, 소통 창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슈퍼너드는 지금 소통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 9화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슈퍼넛! 슈퍼넛 안녕.